죄송하지만 김수진 씨 맞으신가요? 이른 아침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진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 잠에서 깬 지 얼마 안 된 수진이 문을 열자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세 명의 남자들이 그녀를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 뒤로 복도 끝에서 또 다른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중요한 인물을 호위하듯 조용하면서도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저희가 찾고 있던 분이 맞습니다. 어제 해고당하신 패스트푸드점 직원이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제의 악몽 같은 기억이 떠오르며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남자 중 한 명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완전히 믿기 어려운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식당 직원이었던 그녀에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일까요? 그리고 복도 끝에서 나타난 그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감동적인 이야기를 매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좋겠죠? 그럼 이 모든 일이 시작된 며칠 전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틀 전 오후 2시 강남역 근처에 위치한 한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는 점심시간이 막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감자 튀기는 소리가 뒤섞인 주방에서 28살 김수진이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죠. 수진아, 테이블 12번 치워. 매니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은 후다닥 앞치마를 털고 홀로 나가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이미 2시간째 쉴 틈 없이 일하고 있었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죠. 아, 정말 힘들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행주로 테이블을 닦는 수진의 모습을 보면 그저 평범한 서민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벌써 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에서 혼자 살며 매달 받는 급여로 겨우겨우 버텨나가는 생활. 가끔 친구들과 만나면 그들의 화려한 직장 이야기를 들으며 위축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수지는 항상 밝은 척했습니다. 괜찮아. 언젠가는 좋은 기회가 올 거야.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구직 활동을 해봐도 번번이 떨어지고 나이는 점점 많아지는데 경력은 쌓이지 않고 수진 씨 수고하세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인사를 건네자 수진은 환한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이렇게 진심으로 손님들을 대하는 모습이 수진의 장점이었죠.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사람들에게는 항상 따뜻하게 대했거든요. 오후 4시 잠깐의 여유가 생기자 수진은 카운터 뒤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구직 사이트에 올린 이력서에 온 연락이 있나 확인하는 것이 요즘의 일과였죠. 또 떨어졌네. 며칠 전에 면접을 본 회사에서 온 불합격 통보를 보며 수진의 어깨가 살짝 처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고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괜찮아. 다른 곳도 많으니까. 이때 매니저인 이 사장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의 까칠한 성격으로 유명한 그는 직원들에게 항상 엄격했죠. 수진 씨, 오늘 매출이 어제보다 떨어졌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주문받기 권유해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이 사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이 다른 직원들과 달리 불평불만 없이 일하는 걸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수진이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진짜 이유가 단순히 착한 성격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배경이 있었거든요.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수진은 앞치마를 벗고 개인 소지품을 정리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하루 종일 일한 탓에 머리가 조금 흐트러져 있었죠. 내일도 화이팅하자. 스스로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며 매장을 나서는 수진.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여느 직장인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일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올 줄은 아직 몰랐죠. 그 변화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11시.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한 수지는 매장 정리를 도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준비로 분주한 주방에서 햄버거 패티를 굽는 냄새가 진동했죠. 오늘은 날씨가 좋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리던 수진의 시선이 매장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누군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낡고 해진 회색 점퍼의 때가 탄 운동화를 신은 할아버지 한 분이 매장 앞에서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연세의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고 며칠간 씻지 못한 듯 수염도 거칠게 자라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매장 입구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오셨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는 할아버지. 하지만 그 말투에는 어딘지 모르게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거친 외모와는 대조적으로 정중하고 차분한 어조였거든요.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수진이 환한 미소로 응답하자 할아버지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 한 잔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목이 너무 말라서. 다른 직원들이라면 당장 거절했을 법한 요청이었습니다. 물만 달라고 하는 사람을 반기는 상점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수지는 달랐어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일회용 컵에 시원한 물을 가득 담아 할아버지께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정중히 컵을 받으며 고개를 깊숙이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할아버지가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목이 많이 마르셨던 것 같았습니다. 한 모금 한 모금 천천히 하지만 간절히 마시는 모습에서 수진의 마음이 짠해졌어요. 이때 매니저인 이 사장이 카운터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의 모습을 본 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손님, 주문하실 건 없으신가요? 날카로운 어조로 묻는 이 사장. 할아버지는 당황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물만. 여기는 음식점이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이 사장의 차가운 말에 할아버지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수진이 보기에도 너무 심한 말이었어요. 사장님, 괜찮습니다. 물 정도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이 사장이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수진 씨, 우리도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수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처지가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물 한 잔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자신의 용돈에서 200원을 꺼내 카운터에 올려놓는 수진. 이 사장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일을. 할아버지가 미안해하며 물컵을 내려놓으려 하자 수진이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실 거 없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서는 깊은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수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죠. 할아버지는 물을 다 마신 후 다시 한번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일인걸요. 할아버지가 매장을 나서기 전 수진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뭔가 의미심장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수진을 깊이 기억해 두려는 듯한. 혹시 성함이? 아, 저는 수진이에요. 김수진입니다. 수진. 좋은 이름이네요. 할아버지는 몇 번 더 고개를 끄덕이며 매장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수진은 괜스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이 사장의 표정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요. 우리도 어려운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그 간절한 표정을 보고도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수지는 계속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어디서 주무실까? 끼니는 제대로 드실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저녁 퇴근길 수지는 편의점에서 김밥 한 줄을 샀습니다. 혹시 내일 할아버지가 다시 오시면 드리려고 말이에요. 자신도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분을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수지는 몰랐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의 이 작은 친절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어디선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 찾았어. 바로 그 아이야.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확실하십니까? 이번에도 실망하시면. 아니야, 이번엔 틀림없어. 그 아이의 눈빛을 봤거든. 진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무언가를 드디어 발견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 다음 날 수지는 가방 속에 어제 산 김밥을 넣고 출근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다시 오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리 준비해 둔 거였어요. 오전 10시 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수지는 입구 쪽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수지는 점점 아쉬워했어요. 혹시 어제 사장님이 너무 차갑게 대해서 기분 상하셨나? 그런 걱정을 하며 일하던 중 오후 2시쯤 되어서야 익숙한 실루엣이 매장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회색 점퍼를 입은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수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했어요. 할아버지는 어제보다 조금 더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수염을 조금 다듬으신 것 같았고 옷도 털어내신 듯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초라한 행색이었죠. 어제 물을 주신 분이시죠? 네, 맞아요. 다시 오셨네요. 수진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도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어딘지 모르게 따뜻함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괜찮으시다면 또 물 한 잔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수진이 서둘러 컵에 물을 따르는 동안 이번에는 동료 직원인 민정이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수진아, 저분 어제도 왔었지? 계속 이러면 사장님이 뭐라고 하실 텐데.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수진이 단호하게 말하며
할아버지께 물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두 손으로 정중히 받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정말 친절하시네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물을 마시는 동안 수지는 가방에서 김밥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실래요? 제가 어제 사둔 건데. 순간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치 깊은 감동을 받은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괜찮아요. 저도 점심 먹었는걸요. 사실 수지는 아직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김밥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라니요. 그냥 작은 친절일 뿐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작은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거든요. 젊은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니. 요즘 세상에 흔치 않은 일이에요. 할아버지의 말투에서 뭔가 다른 느낌이 났습니다. 단순한 노숙자의 말투가 아닌 교양 있는 어른의 말투였어요. 하지만 수지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죠. 이때 이 사장이 사무실에서 나와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또다시 같은 일이 벌어지자 그의 얼굴이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수진 씨, 잠깐 이리 와보세요. 사장의 부름에 수진이 다가가자 그는 작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어제도 말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계속 이러면 다른 사람들도 몰려올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지만은 없어요. 우리도 어려운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선사업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할아버지는 이런 대화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조용히 김밥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미안함과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도 엿보였어요. 수진이 다시 카운터로 돌아오자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괜한 일을 시키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오지 않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수진이 급하게 말렸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피해를 끼칠 수는 없죠. 할아버지가 일어서려 하자 수진이 더욱 안타까워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아요. 저는 전혀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순간 할아버지가 수진을 다시 한번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어떤 평가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마치 수진의 진심을 확인하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정말 마음씨가 고우시네요. 할아버지는 김밥을 다 드신 후 빈 포장지를 정중히 정리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위에 작은 쪽지 하나를 남겨두셨어요. 이건 뭐예요? 그냥 제 연락처예요. 혹시 모르니까요. 할아버지가 매장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런 친절은 평생 잊지 않겠어요. 그 말에는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매우 중요한 약속을 하는 것 같은 진중함이 느껴졌어요. 할아버지가 나간 후 민정이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착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사장님이 진짜 화낼 거야. 알아.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수진이 할아버지가 남긴 쪽지를 펼쳐보니 거기에는 단순한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체가 예상외로 반듯하고 정갈했어요. 이상하네. 글씨가 참 깔끔하다. 그날 저녁 수진은 집에서 그 쪽지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뭔가 할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수지는 몰랐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자신을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도 말이에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확실해. 이 아이가 우리가 찾던 사람이야. 하지만 아직 확신하기엔. 아니야, 오늘 확인했어. 진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야. 자신도 어려운 처지인데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오랜 탐색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다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수지는 어느 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위해 집에서 직접 만든 주먹밥을 가져왔거든요. 김밥보다 더 푸짐하고 영양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은 오실까? 시간이 지나면서 수지는 계속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어제 할아버지가 앞으로 오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혹시나 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후 1시, 점심시간이 한창일 때 드디어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저하는 시간이 더 길었어요. 매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들어오지 않고 그냥 지나가려 하셨습니다. 수진이 그 모습을 보고 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할아버지가 돌아보셨습니다. 수진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뛰어오는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의 눈이 조금 흔들렸어요. 왜 그냥 가려고 하세요? 들어오세요. 아니에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피해를 끼칠 수는. 피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수진이 주먹밥이 든 도시락을 내밀자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건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새벽에 일어나서 만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의 눈에 다시 한번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이런 정성을 제가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받으셔야죠. 그때 매장 안에서 이 사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장이 밖으로 나오는 소리에 수진이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근무 시간에 밖에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사장의 얼굴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진이 할아버지에게 도시락을 건네는 모습을 보고는 더욱 화가 났어요. 설마 또 음식을 주는 건 아니겠죠?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근무 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한다고요? 할아버지가 상황을 파악하고 수진을 말리려 했습니다. 아가씨,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하지만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어요. 뭐라고요? 이 사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에 순종적이던 수진이 이렇게 나오는 게 충격이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세요. 이 정도 도움도 드릴 수 없다면. 수진 씨, 지금 저한테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양심을 따르는 거예요. 수진의 단호한 말에 주변에 있던 손님들도 상황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장은 체면이 깎이는 것 같아 더욱 화가 났어요. 좋아요. 그렇게 나오는 거네요? 이 사장이 매장 안으로 들어가더니 곧 사무용품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해고 통지서 쓰는 거예요.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겠네요. 해고요?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이런 일로 해고까지 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할아버지가 급하게 나섰습니다. 사장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이 아가씨는 잘못이 없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어요. 수진 씨, 정말 후회 안 할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일자리 구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알죠? 이 사장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듯 말했지만 수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는 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좋아요. 그럼 오늘로 끝이에요. 이 사장이 해고 통지서를 수진에게 건네자 주변에서 보던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직원이 뭘 잘못했다고. 요즘 세상에 저런 따뜻한 마음 가진 사람 흔치 않은데. 사장이 너무 심한 것 아니야? 손님들의 반응을 들은 이 사장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수지는 해고 통지서를 받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개인 물품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계셨어요. 제가 이런 일을 만들어서.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건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수진이 개인 물품을 정리하는 동안 할아버지는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깊은 감동이 섞여 있었어요. 수진 씨,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불렀을 때 수진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런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어요. 할아버지의 말에는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매우 중요한 약속을 하는 것 같은 진중함이 느껴졌어요. 수진이 매장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힘내세요. 그리고 아프지 마시고요. 그렇게 수진은 2년간 다녔던 직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절망보다는 어떤 해방감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수진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래, 결정됐어. 바로 그 아이야. 정말 확실하십니까? 이번 일로 해고까지 당했는데. 아니, 오히려 그래서 더 확실해. 진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거든. 자신의 이익보다 남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준비해. 이제 모든 걸 시작할 때가 됐어. 그날 밤 수지는 원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고 통지서가 작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현실이 조금씩 실감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월세는 다음 주에 내야 하고 통장 잔고는 고작 30만 원 남짓. 당장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쉽게 구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그 간절한 눈빛을 보고도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잘한 일이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이 들려던 수진에게 새벽 5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수진 씨 맞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이른 시간에 전화드려서. 정중하면서도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설명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오전 9시에 시간 되시나요? 무슨 일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화로는 설명드리기 어렵고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어차피 할 일도 없던 수지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시면. 집으로요? 좀 이상한데. 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갈 예정이거든요. 수지는 망설였지만 결국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었거든요. 오전 8시 30분. 수진이 간단히 씻고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아파트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오는 소리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아침에 전화드린 사람입니다. 수진이 문을 열자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3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모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상당히 점잖은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진 씨 맞으시죠? 맨 앞에 선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그런데 누구시고 무슨 일이신지. 저희는 대한종합건설 임직원들입니다. 이쪽은 인사팀장 박 부장님이고 이쪽은 기획팀장 최 부장님입니다. 수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대한종합건설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왜 자신을 찾아온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박 부장이라고 소개된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시겠지만 어제 패스트푸드점에서 해고당하신 일, 저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걸? 수진이 놀라자 최 부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그 할아버지는 그때 복도 끝에서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위험 있게 걸어오는 소리였어요. 수진이 그쪽을 바라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제까지 허름한 회색 점퍼를 입고 계셨던 할아버지가 고급스러운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 보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수진 씨.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한종합건설 회장 박영수입니다. 회장님? 수진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지난 며칠간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회장님이라니. 설명이 필요하겠군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지는 어리둥절한 채로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원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오니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박 회장이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혼자 생활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회장님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 수진 씨가 보여주신 그 따뜻한 마음은 진짜였어요. 박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수진 씨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를요? 왜요? 우리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에 꼭 필요한 사람을 찾고 있었거든요. 인사팀장이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진심으로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저라고요? 네, 맞습니다. 박 회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지켜본 결과 수진 씨가 바로 우리가 찾던 그런 사람이에요. 수진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노숙자인 줄 알았던 할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라니
그리고 자신을 찾고 있었다니. 하지만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걸요. 평범하지 않습니다. 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신도 어려운 처지에서 남을 도와주고 심지어 그 때문에 일자리까지 잃어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평범한가요? 기획팀장이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수진 씨, 저희 회사에서 일해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저희 회사에서요? 네, 물론 처우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박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수진 씨의 그 따뜻한 마음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점이에요. 수진이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진 씨, 아직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인사팀장이 의자를 하나 가져다 박 회장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그 의자를 수진에게 권했어요. 수진 씨부터 앉으세요. 충격이 클 테니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앉으세요. 박 회장의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말씀에 수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선 제가 왜 그런 모습으로 수진 씨를 찾아갔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박 회장이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을 시작했어요. 저희 회사에서는 작년부터 희망 나눔 프로젝트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을 돕는 대규모 사회 공헌 사업이에요. 기획팀장이 설명을 보충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분들을 찾아서 맞춤형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주거부터 일자리, 교육, 의료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무엇보다 진심으로 남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어요. 박 회장의 목소리에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업무로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찾으신 거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이력서나 면접으로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박 회장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눈시울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저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특별한 의미요? 박 회장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대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의 사진이었어요. 제 딸 수정이에요. 사진 속 여성은 수진과 비슷한 나이대였고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도 수진 씨처럼 남을 도우는 걸 좋아했어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박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5년 전에 봉사활동을 하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수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바쁘다는 핑계로 딸의 봉사활동을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했고 심지어 가끔은 말렸거든요. 인사팀장과 기획팀장도 숙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였지만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내용이었어요. 수정이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걸 말이에요. 회장님, 그래서 결심했어요. 수정이가 하려던 일을 제가 대신 해야겠다고. 하지만 저 혼자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박 회장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정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직접요? 기획팀장이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곳을 다니시며 사람들을 만나보셨어요. 하지만 대부분 실망만 하셨죠. 어떤 사람들은 처음엔 친절해 보였지만 나중에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관심도 없었어요.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수진 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물 한 잔 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망설임 없이 주시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김밥도 사주시고 직접 만든 주먹밥까지. 자신도 어려운 처지인데 말이에요. 수진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었어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특히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어제 일자리까지 잃으면서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걸 보고 확신했어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건 단순한 취업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희망 나눔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 일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총책임자요? 수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까지 패스트푸드점 직원이었던 자신이 대기업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라니. 저는 경험도 없고 능력도 부족한데 경험은 쌓으면 되고 능력도 기를 수 있어요. 박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가 가진 진심만큼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기획팀장이 구체적인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월급은 500만 원부터 시작하고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더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죽어도 회사에서 지원해드리고요. 500만 원이요?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까지 받던 급여의 5배가 넘는 금액이었거든요. 놀라셨죠?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박 회장이 다시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정이가 살아있다면 분명 수진 씨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 순간 수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의미로 다가올 줄은 몰랐거든요. 회장님,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아니, 수진 씨만이 할 수 있어요. 박 회장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수진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요? 박 회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보물을 드디어 찾은 것 같은 기쁨이었어요. 수진이 제안을 받아들이자 박 회장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망설임이 보였어요. 수진 씨, 사실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더 있나요? 박 회장이 인사팀장과 기획팀장을 바라보더니 작은 눈짓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밖으로 나갔어요. 혼자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박 회장의 진지한 표정에 수진도 긴장했습니다. 혹시 그 식당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이 사장님요? 그냥 까칠한 분이시죠. 왜요? 박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분은 제 조카예요. 네. 수진이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 큰형의 아들이에요. 이름은 이재훈이고요. 그럼 회장님의 조카가 네, 맞아요. 그래서 더욱 미안한 마음이에요. 박 회장의 목소리에 깊은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사실 재훈이도 원래는 착한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저를 따르고 사업에도 관심이 많았죠. 박 회장이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 멀리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저희 회사에 입사했어요. 처음엔 정말 열심히 일했죠. 하지만요? 제가 너무 바빴어요. 회사 일에만 매달려서 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죠. 재훈이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고요. 박 회장의 얼굴에 후회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러던 중에 재훈이가 회사에서 실수를 했어요. 큰 계약을 놓친 거였는데 저는 그때 너무 화를 냈어요. 다른 직원들 앞에서 심하게 꾸짖었죠. 조카라는 이유로 더 엄격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진이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일 이후로 재훈이가 완전히 변했어요. 저에 대한 원망도 컸고 사람들에 대한 불신도 생겼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신 건가요? 네, 그리고 자기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도와주고 싶었지만 재훈이가 거절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해보겠다고. 박 회장이 쓸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쉽지 않았어요. 몇 번 실패하고 결국 지금의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게 됐죠. 그럼 회장님께서 도와주실 수도. 그렇죠. 하지만 재훈이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아직도 저를 원망하고 있거든요. 박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사실 수진 씨가 그 식당에서 일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네, 그게 무슨. 제가 여러 곳을 다니며 좋은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재훈이가 은근히 자기 가게 직원들을 추천했어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물론 재훈이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고용한 직원 중에도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 처음부터?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모르고 갔어요. 재훈이 가게인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박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첫날 가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재훈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저를 알아보고는 완전히 얼어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차갑게 대하신 거군요. 그런데 수진 씨는 달랐어요. 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도와주시더라고요. 박 회장의 목소리에 감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재훈이가 추천한 사람 중에 정말 특별한 분이 계시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해고당한 그건 재훈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저 때문에 감정이 복잡했을 텐데 수진 씨까지 나서서 도와주시니까 더욱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박 회장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 가족 문제 때문에 수진 씨가 피해를 보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전혀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어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박 회장이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수정이와 똑같은 말을 하시네요. 그때 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수진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재훈이와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수진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희망 나눔 프로젝트의 첫 번째 대상이 재훈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장님을요? 네, 하지만 저 혼자서는 안 돼요. 재훈이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박 회장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가 보여주신 그 따뜻한 마음으로 재훈이의 굳어진 마음도 녹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수진이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보겠어요. 이 사장님도, 아니, 재훈 씨도 분명 좋은 분일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정이가 살아있다면 분명 수진 씨 같은 분과 친구가 되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 순간 수진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줄은 몰랐거든요. 회장님, 저도 정말 기쁩니다. 이런 뜻깊은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요. 박 회장이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할까요? 새로운 인생을 말이에요. 네, 좋아요. 수진의 대답에 박 회장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무언가가 드디어 해결될 것 같은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일주일 후 수지는 대한종합건설의 희망나눔센터에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깔끔한 사무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일주일 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오늘이 진짜 시작이구나.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박 회장과 약속한 일, 즉 재훈 씨와의 화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오전 10시 박 회장이 수진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첫 출근 어때요? 적응 잘 되시나요? 네, 좋아요. 그런데 재훈 씨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박 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어제 재훈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요. 수진 씨가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됐다는 것도, 제가 그 식당에 갔던 이유도.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화내셨나요? 처음엔 그랬어요. 자기를 속였다고, 자기 직원을 빼갔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박 회장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제가 왜 그랬는지 수정이 이야기까지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 회장의 목소리도 조금 떨렸습니다. 재훈이도 수정이를 많이 아꼈거든요. 수정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이 슬퍼했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재훈 씨가 머뭇거리며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삼촌, 재훈아. 박 회장이 벌떡 일어나 조카를 바라봤습니다. 재훈 씨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수진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재훈 씨가 수진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어요. 혼자 힘들다고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를 했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진이 따뜻하게 말했지만 재훈 씨는 계속 미안해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수진 씨 같은 좋은 사람을 해고하다니. 정말 어리석었어요. 박 회장이 조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재훈아, 과거 일은 이제 됐어. 중요한 건 앞으로야. 삼촌, 저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고집부렸어요. 재훈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정이 누나가 돌아가셨을 때도 제대로 위로해드리지 못했고, 삼촌이 힘드실 때 오히려 더 힘들게 해드리고. 재훈아, 박 회장도 목이 메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힘들 때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회사에서 너무 냉정하게 대해서. 삼촌과 조카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 수진의 가슴도 뭉클해졌어요. 재훈 씨,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수진이 두 사람 사이에 서며 말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하고 앞으로는 함께 좋은 일 해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재훈 씨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정말 대단해요. 저 같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다니. 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재훈 씨도 충분히 좋은 분이에요. 수진의 말에 재훈 씨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 회장이 조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훈아, 우리와 함께 일해볼 생각 없니? 네. 희망 나눔 프로젝트에 참여해줘. 내가 가진 현장 경험이 정말 필요해. 재훈 씨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해보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제 식당 직원들도 함께 도와주세요. 다들 어려운 처지에 있거든요. 박 회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그게 바로 희망 나눔 프로젝트의 목적이니까. 수진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네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고마워요, 수진 씨. 재훈 씨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계속 등을 돌리고 살았을 거예요. 저도 고마워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서 박 회장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정이가 보고 있다면 정말 기뻐할 거야. 이런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말이야. 그로부터 6개월 후 희망 나눔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수진의 진심 어린 노력과 재훈 씨의 현장 경험, 그리고 박 회장의 든든한 지원이 만나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수진은 이제 희망 나눔 센터의 센터장이 되었고, 재훈 씨는 현장 운영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친남매처럼 호흡을 맞춰가며 일했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사무실에서 정리를 하고 있을 때 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하네요. 아니에요.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박 회장이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작은 친절 하나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니. 저도 그래요. 그때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께 물 한 잔 드린 게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수정이가 자주 하던 말이 있어요. 박 회장이 딸의 사진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꾼다고. 그때는 그냥 예쁜 말인 줄 알았는데 이제야 진짜 의미를 알겠어요. 수진이 사진 속 수정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분명 수정이 씨도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을 보며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요. 분명 그럴 거예요. 박 회장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패스트푸드점에서 힘들게 일하던 자신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기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박 회장과 재훈 씨가 다시 가족이 된 것, 그리고 자신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 말이에요. 정말 신기한 일이야. 수진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수정이 씨, 고마워요.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마치 하늘에서 수정이가 대답하는 것처럼 따뜻한 바람이 수진의 뺨을 스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작은 친절 하나가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수진이처럼 자신의 이익보다 남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친절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아무도 모르니까요.